여기는 홍콩입니다. 현재 시간 9시 30분, 한국 시간 10시 30분. 유승준 씨 13년 만에 최초 고백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승준 씨 와 있는데 카메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승준아 나와. 승준 씨. 네. 13년 만에 이렇게 쓰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 될지 솔직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국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유는 제 오늘한 말씀씨로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신경 고백도 아니고요. 제 어떤 변명의 자리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 제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국민 여러분들과 또 법무부 장관님과 또 병무청장님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장님 그리고 한국에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진실된 것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어떻게 잘 조리 있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진실을 또 제 속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자리에 나섰나요? 솔직히 용기가 안 났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직까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잘못은 제가 해놓고 꼭 마치
제가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한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승준 씨 돈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신 건가요? 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 게 가장 저는 20살 때부터 제 부모님을 제가 모셔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또 단 5년 만에 많은 영화들을 14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60부작의 드라마도 찍고 제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하면 절대로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승준 씨 일간지 기사를 보면 한국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태다라는 기사들이 있고 관광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입국 금지 그 목록에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비자든 무비자든 제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 입국 금지 조치가 됐다면 출입국관리법 11조로 알고 있는데 예. 대충 어떤 사람들과 같은 동급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사상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사마 빈 라덴이나 뭐 그런 어떤 정치범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네, 계속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자리에 착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자리에 편히 앉으세요. 예. 네. 승준 씨 어디서 태어났죠? 저는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잠실에서? 예. 잠실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나요? 제가 아마 유치원 때까지 잠실에 있었어요. 살다가 방배동으로 문정초등학교 그때 거여 초등학교에 다니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송파구로 와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고 오주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까지 그러니까 13살까지 그때 거기서 살았죠. 그 미국에 건너간 건 언제죠? 미국에 건너간 거는 89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13살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예. 그 영주권 취득은 언제 했나요? 영주권 취득은 제 기억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2년 정도 후에 따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 91년도 정도죠. 예. 뭐 미국 생활은 어땠나요? 뭐 아무 생각 없었죠. 전 미국 가면 뭐 피자 먹고 햄버거 먹는 줄 알았는데 동양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거의 다 동남아 계통 분들이라든지 중국 분들이라든지 그때는 타이완, 대만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인가 좀 실감이 잘 안 가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그냥 미국에 갔었죠. 예. 그 연애 활동을 위해서 한국에 온 건 언제죠? 그때가 96년도 때 제가 미국에서 데모 테이프를 다 만들어가지고요. 한국에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96년도, 아마 가을에, 여름에, 늦여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영주권자 신분으로 왔다 갔다 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때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방문했죠. 예.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그때 아마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을 체류를 하면 영주권이 타국에 타국에서 그러니까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6개월 정도 이상을 체류를 못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병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병역 얘기는 아마 한 2000년도에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1999년도 제가 한참 열정으로 활동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네티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아이디 오치비 팡팡온이라는 분이 네. 바른 청년 이미지라서 해병대 홍보대사로 맡겼다. 예. 그 많은 기사들을 보면 승준 씨 해병대 병무청 홍보대사였다는 기사들을 접했는데 예. 이 사실이 맞나요?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는 제가 홍보대사를 한 거는 금연 홍보대사 외에는 다른 어떤 홍보대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기억 없습니다. 만약에 뭐 회사에서 만약 그렇게 내렸다면 저는 잘 그 사실은 아마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제가 모르는 그런 적 없습니다. 승준 씨 기억에는 없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예. 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렸었거든요. 해병대 홍보대사였다는 기사들. 원래 그 기사가 이제 그 홍보대사라는 기사 말고 처음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된 이런 군대 문제에 대해서. 예. 군대 문제에 대해서 나오게 된 그 시초가 이제 제가 보통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이럴 때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 매니저가 보통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어느 한날은 매니저 형이 차에서 그냥 저를 그냥 바로 아파트 위니까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차는 딱 떠났는데 그때 그 찰나에 이렇게 어디 숲에서 이렇게 누가 탁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기자분이세요. 근데 그분 뭐 성함 말씀드리긴 그렇고 근데 그분께서 사람으로 말씀하신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매니저도 없고 하니까 승준이 요즘 뭐 잘 나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체격도 좋고 그런데 너 군대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군대 가야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머리도 짧고 체격도 좋은데 바로 해병대 가도 되겠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그것도 괜찮죠?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일면에 이제 저하고 이제 박찬호 씨하고 뭐 제가 해병대를 자진 입대하겠다라는 게 일면에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계속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방송을 해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뭐 유승준 막 군대 가기 결정 잘했다고 뭐 방송에서 이제 뭐 라디오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면 계속 물어보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니까 이제 라디오 생방 같은 데서 유승준 씨 축하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막 대한민국 남자로서 그 결정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대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게 뭐
제 결정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나와서 그 이후로부터는 뭐 간다 그랬죠.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처음 된 건가요? 군대 문제가? 예. 그러면 본인이 군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군대를 갈 생각이 있었나요? 저는 군대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또 이렇게 단체 생활 같은 걸 좋아해서 군대 가서 이렇게 군인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는 늘 어릴 때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가려고 했고요. 예. 아버님은 어떠셨나요? 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네티즌 질문 중에 하나가 군대 아이디 선발투수 태자라는 분입니다. 군대 솔직히 20대 성인 남성이라면 입대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스티브 유 씨는 만약 다시 시기를 2002년으로 돌이킨다면 군대를 가실 건가요? 당연히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당연히 가야죠. 예. 전 당시 이렇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예. 만약 그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이제 두 번 생각 안 하고 가야죠. 또 하나의 질문인데 아이디 해밀턴님의 질문입니다. 38세가 군대 갈 수 있는 최대 연령인데 지금 나이가 만으로 39세가 되는 지금에 와서 무엇인가를 밝힌다. 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39세 제가 실은 여태까지 제가 제 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제 어떤 사제의 어떤 말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어떤 인터뷰를 해도 누군가에 대해서 잘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인터뷰 그 포맷 자체가 제가 1시간을 얘기해도 인터뷰는 되게 짧게 나가고요. 그게 헤드라인만 나가기 때문에 제 의사가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해도 늘 제 마음이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 이후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이제 비난의 말씀들과 질타의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국을 솔직히 컴백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도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렇게 해서 솔직히 13년간 제가 한국을 거의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야지 살 것 같았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런 어떤 자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제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춤도 추고,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자식들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제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향을 주셔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또
아빠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데 첫째 아이들 지호가 학교에서 아빠는 유명한 사람인데 왜 한국을 아직 이제 못 가느냐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한국 얘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몰라 그러더라고요. 예. 애가 뭐를 알았는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 한국 문제는 제가 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7월에 제가 제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제가 한국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만으로 38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결정 잘했다고 주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쪽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다시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제가 더 드래곤 블레이드라고 그 성령 영화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형님한테도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내 마음을 변한 심경이 와서 내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대뜸 결정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 우리 회사 사장님 제키처럼 회사 사장님도 저한테 그 길이 맞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제 와이프, 제 아내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빠 군대 갔다 올게 이제 얘기 다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다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틀 있다가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6년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80년대 태어난 80년대 생들 이후에만 적용되는 38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38이었으니까 저는 70년대생들은 36에 이게 징집 대상이 아닌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76년도니까 저는 벌써 36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벌써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결정을 내렸었죠. 예. 근데 무산이 됐죠. 예. 하필 이제 타이밍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시민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한국 국적으로 회복을 하고 뭐 군복무가 필요하다면 군복무를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나이를 넘어섰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재고해서 유승준 씨가 원한다면 뭐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조건으로 군대를 가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이 왔을 때 이건 뭐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죄송합니다. 아이들과 떳떳하게 이렇게 그 땅을 밟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고 얘기한 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아름다우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젊은이들에게 저는 좋은 영향을 너무 끼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도 더 죄송합니다.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문제 때문에 아이들 아빠가 막 거짓말일 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인터넷상에 뭐 치졸한 사람이다 뭐 죄송합니다. 아니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보였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인터넷상의 글을 좀 봤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이제 크죠. 제 아이는 제가 아직 그냥 유명한 줄 알아요. 왜냐면 한국에 제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데 유승준 치면은 그 이미지에 성룡하고 막 이렇게 뭐 영화 찍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아빠 뭐 제일 유명하다 이래요.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애들한테 막. 우리 아빠 막. 근데 또 다른 아빠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체격이 있거든요. 학교 가고 이러면 막 아이들이 막 니네 아빠 막 슈퍼히로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근데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이러이래서 지금 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 왜 못 들어가? 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 해줬어요. 아빠가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다. 그냥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 이제 제가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저는 코리안 스티브, 코리안 유승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왜 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들한테 제가 아빠로서 그런 저의 문제를 애들한테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솔직히 용기를 가지게 된 거고요. 그 지오 지안이인가요? 이런. 예. 여기 그 홍콩에 온지는 알아요, 아빠가?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떠나올 때 무슨 얘기 하고 왔나요? 아빠 인터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아빠 인터뷰한다고. 가서 아빠 그냥 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큰아들은 미국에서 낳고 둘째 아들은 중국에서 낳았어요. 아, 중국에서 낳았어요? 네. 근데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한다 그랬는데 인터뷰하고 올게 그랬더니 아빠 결과가 언제 나와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애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애가 뭘 안다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빠 인터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왔죠.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그랬어요. 야 진짜 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연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게 제가 말을 잘하거든요, 원래.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고
제가 인터뷰 계속 하기 싫었던 이유가 내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할까봐. 말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무거워하실까봐. 나만 나오면 그렇게 무거워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국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그런 어떤 벽이라 그럴까요? 방송 같은 거 하다가도 이제 행사 같은 거라든지 뭐 공연 같은 거 하다가 한국 이제 후배들 만나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어색함인가요? 아니면 뭐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잘.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제가 뭐 그 열심히 해 이러기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관계가 그래서 오히려 막 저거를 좋다고 막 응원해주고 오고 이러면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저기 옛날에 뭐 슈퍼주니어 친구들도 막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막 제 노래 안무를 다 아는 거예요. 막 춤추고 이렇게 하면 막 제가 웃어야 될지 아니면 고맙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향수 나고 해서. 근데 이렇게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편하지 못한,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참 자신 없어지는, 예. 신체 검사를 받았잖아요. 예, 예. 그 신체 검사 몇 급을 받았죠? 4급을 받았습니다. 4급이요? 예, 예. 그 4급을 받고 나서 이제 허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예. 그때가 제가 5집 때 어제 오늘 그리고라고 조용필 선배님 그 곡을 이제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다가 무대가 한 3m 정도 한 3m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 위에가 이렇게 둥글둥글 도는 그 무대인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뭐 허리 상태는 뭐 괜찮다 이렇게 나왔는데 안 그래도 허리가 좀 아프고 조금 뻐근하고 이래가지고 MRI하고 CT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병원에서 하는 말씀은 이제 디스크가 있다. L2하고 L4, 5, L 네 번째, 다섯 번째하고 두 번째 디스크가 4번은 뭐 노환이 왔고 5번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좀 있으면 신경을 건들고 이제 2번은 또 이렇게 돌출한 상황이라서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디스크가 터진다. 지금은 그건 근데 다리가 전혀 저리거나 뭐 디스크가 오면 다리가 저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신체상에 아무런 문제가 예. 그런데 뭐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수술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거를 안 놔두면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 더 커지니까 지금 뭐 꼭 받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뭐 연예가 중계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바로 병역 기피 의혹이 막 기사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허리가 다쳤는데 그런 병역 기피 이런 기사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허리 수술 안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허리는 계속 문제가 없었고요? 예, 허리는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뭐 좀 뻐근하고 이랬죠. 왜냐면 제가 하도 춤을 막 이렇게 추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춤도 잘 추는데 예. 왜 허리 수술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 이제 허리를 좀 아픈 척을 하라고 무대에서 좀 살살 하라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쓰러지지 않는 한 제 별명 어릴 때부터 이제 밥만 주면 잘한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면은 무대에서 쓰러지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냥 허리 아픈 거야 좀 뻐근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예, 제가 끝까지 안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의사 선생을 만나 뵙고 지금 아들의 허리가 어떠냐, 수술을 꼭 받아야 되냐, 그래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를 설득하셨죠. 이거는 연예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너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제일 최고니까 수술을 받아라. 그래서 수술을 받았죠. 예. 그 군대 관련 기사들을 보면 6개월 공익근무 예. 변정을 받고 예. 6시 퇴근 후에
연예 활동을 보장해주는 특혜까지 베풀었다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우선 6개월 공익근무였었나요? 기간이? 아니요. 병역 근무가 그 당시 2년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26개월인가요? 아니, 20몇 개월? 예, 20여 개월이었죠. 예, 20몇 개월. 예. 그다음에 6시 퇴근 후에 연예 활동을 보장하는 특혜까지 뭐 줬다.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일단 디스크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더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군대는 가겠다. 왜냐면 자꾸 이제 물어보는 이제 미디어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제 군대 빼기 위해서 이제 뭐 수술을 받은 게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군대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얘기를 한 거죠. 그때에 제일 제가 군대 가겠다는 인터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겠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없고요. 막 떠벌리면서 막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TV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게 된 얘기가 이제 그런 질문이 더 많이 오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질문이요. 예. 지금 현재 이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시민권 획득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입대를 앞두고 일본 공연을 갔죠? 예. 예, 그게 몇 년도죠? 아, 그게 2001년 그때가 2001년 말인가? 2002년 초아닌가요? 2002년 1월이었을 거예요. 원래 예정된 공연이었었나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잡았던 공연은 아니고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제가 자꾸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군대를 갈 거를 다 빼놓고 제가 군대를 뭐 다 뒤로는 이렇게 시민권을 따놓을 그 계획을 다 짜놓고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근데 이제 군대를 가겠다라고 한 거는 정말 제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야 되니까 해가지고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시민권 원래 선서가 인터뷰가 2001년 10월경에 한번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뭐 영주권자는 이례적으로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신청을 해 놓으신 게 시간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보고 시민권을 따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죠. 근데 저는 끝까지 안 간다 그랬어요. 국민과의 한 약속도 있고 나는 군대를 가야 된다. 저는 그때 군대를 이제 간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다 국민들하고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걸 거절하고 안 갔죠. 그래가지고 시민권 인터뷰하는 날을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시민권을 뭐 제가 그 후단으로 들었지만 이제 911 테러 사건 이후로 더욱더 9.12 테러 사건. 9.12 사건 이후로 시민권을 한번 리젝트를 하면은 다시 재발급 받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보통 911 그 이전에도 만약에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을 주겠다 했는데 많이 디나이를 하면은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뭐 관례상으로 그런데 이제 10월에 제가 안 감으로 인해서 이제 뭐 다 이제 저는 군대를 가는 게 기정사실로 다 알고 있었죠. 2001년도 상황이죠. 2001년도. 예. 그럼 2002년도 초반에 이제 일본 공연을 갔고요. 예, 일본 공연을 갈 때 그때쯤에 이제 아버지께서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또 기간이 또 되게 절묘하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극구 말리셨죠. 오라고. 그때 당시 기사 중에
일본 공연을 핑계를 대고 갔다가 예, 예. 미국으로 갔다. 예, 예. 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예, 있었거든요. 예. 아니요, 저는 출국을 할 때 일본을 들렸다가 미국까지 간다고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거기서 다시 티켓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그냥 일단 와라. 일단 와서 얘기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마음에 이제 흔들림 없이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이제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냥 이제 와서 그냥 일단 군대 가기 이전에 얼굴만 보고 가라. 왜냐면 이제 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너는 이제 국적이 한국 사람이 되고 이제 우리는 미국 국적이니까 또 다 그런 이제 만나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와서 얼굴만 군대 가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라.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이었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원래 가려고 했던 스케줄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스케줄이 아니었고.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절대 아니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단지 인사의 목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인사의 목적으로 갔던 건가요? 예, 예. 아이디 오치비 팡팡온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했는데요.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출국 안 시켜주는데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서고 출국을 시켜줬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 직원 2명이 동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그 병무청 두 명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일본과 미국까지 가서 아닙니다. 같이 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제가 출국을 할 때 공무원 2분이 보증을 썼다는 거는 제가 출국을 하고 난 이후에 알았어요. 그게 아시는 분이었나요? 저는 모르는 분이죠. 회사에서 이제 기획사에서 2분을 이제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는. 근데 저는 모르는 분들이고 저는 출국을 할 때까지만 해도 무슨 누구를 보증을 세워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모르고 일단은 출국을 했죠. 예. 그분들이 어떻게 된지는 아시고요? 아니요. 그건 모르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넘어간 상황이 의도적인 부분은 전혀 아니었었나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저는 군대를 갈라 그랬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많이 이제 설득을 하셨죠.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고 기반이 다 미국에 있고 네 가족이 다 미국에 있는데 너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또 앨범을 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예, 앨범을. 기획사에서 계약을 한 거. 예. 6집, 7집을 계약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앨범 2장을 제 기억으로 37억에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이행해야 되는 어떤 건도 있었고, 또 제가 그 당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모님을 20살 때부터 제가 모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꽤 많았는데 그분들도 제가 다른 어떤 연예인이 우리가 소속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안 하면 이제 회사도 이제 문을 좀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부모님 어머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군대를 가는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해서 군대를 간 것조차 너한테는 이게 더 이기적일 수 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한국에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그 시간 안에 왜 6개월이죠? 영주권 예, 영주권을 계속 킵을 해야 되니까 유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예, 영주권을 그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돌아가야 했었죠. 예.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앨범 작업을 다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곡이 뭐 12곡이면은 그 앨범도 다 작업을 했었어야 됐고 그 시간에 뮤직비디오나 뭐 자켓 촬영이나 안무나 저는 미국에서 한국 땅을 밟으면서부터 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진짜 저는 한국에 아는 레스토랑이 음식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의도 밖에. 그러니까 늘 차에서 먹었죠. 이제 이동하는 차에서 김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이제 방송국에서 도시락을 이제 먹든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국에서 활동할 때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아요. 뭐 당연히 뭐 혜택 받는 것도 많지만 뭐 울고 싶을 때 웃어야 되고 웃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너무 이제 회의가 온 거죠. 너무 힘들고 맨 처음에 막 성공하고 막 성취감이 있고 막 이런 거 좋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좀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쉬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획사나 주위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많이 움직여야지 돈이 제너레이시 되니까 돈이 생기니까 6개월 안에 이제 스케줄을 하루에 막 10개씩 이제 잡으니까 예.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됐죠. 그러니까 저는 막 솔직히 어른들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혹사하느냐. 그 감사한 줄 모르고. 그러면 6개월은 한국에 와 있고 6개월은 미국에 가 있고 이런 식이었나요? 예.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아버지나 아니면 회사한테 얘기한 게 저는 군대 가서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군대 가서 저는 쉬러 가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군대로 가는 것이 내 마음을 좀 쉬게 하는 그런 어떤 좀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소용돌이 같은 그런 어떤 거에서 좀 나와서 쉴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어찌됐건 국민들하고도 뭐 등장할 때마다 병역 문제가 나오면 약속을 했고, 자이든 타이든 뭐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시민권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받게 된 결정적인 뭐 그때 당시 상황이 있었나요? 뭐 아무래도 부모님 설득이 제일 컸죠. 예. 그리고 계약 이행 문제도 있었고, 제일 큰 게 이제 제가 일을 안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주위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컸었죠. 예. 뭐 극히 그것도 개인적인. 그리고 부모님 뭐 제가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탓할 수도 없고요. 제가 성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 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제가 너무 어렸고 어렸을 때 막 사인 한 장에 막 수십억 대의 막 이런 딜이 오가고 그룹하고 다르게 솔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재를 못했죠. 그러니까 참 교만했죠. 예, 교만했고.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어떤가요? 그 시간이?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부족하고 그런 걸 감당할 만한 그런
성숙한 게 없었죠. 예. 그때 당시 몇 살이었죠? 그때가 만으로 한 25 정도 됐었을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취득을 하고 예.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 한국에 입국을 하는 비행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또 일하러 가는구나 생각해요. 전혀 뭐 군대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저를 또 거기에서 그 사태가 제가 시민권을 따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 보증승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때문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야지 이제 그분들이 보증승계 이제 피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빨리 돌아가서 제가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또 어떤 제 일련의 그런 얘기들을 밝히려고 63 빌딩에 있는 데서 이제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하려고요. 예, 들어와서 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도 뭐 전혀 참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예. 미국에 있어도 한국 뉴스는 대충 좀 접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접했는데 깊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고 해서. 근데 뉴스에서 막 이제 그런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이제 하니까 한국에 빨리 들어가서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어찌됐건 시민권을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 예, 예. 그 공항에 딱 도착한 후에 얘기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때 영상이 지금 이제 많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다 그 비행기 게이트 앞에까지 오셨더라고요. 그 비행기 내리는 그 입구까지. 게이트 앞에까지. 게이트 앞에까지.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이제 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출입국 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내리면은 이렇게 네, 예, 연결 통로를 통로. 통해서 그 나오니까 그게 앞에 다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이제 옆에 경호원분들이 이제 저를 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제 보도국 기자님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말씀을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막 되게 딱딱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어안이 좀 벙벙. 어떤 식으로? 뭐 빨리 신경을 지금 빨리 얘기를 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민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이제 다그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이제 돌아갈 때는 안 그러시는데 카메라가 이제 안 돌아갈 때는 이제 반말로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가가지고 출입국 관리 이제 그 출입국 이제 예, 거기 하는데 통과하는 데까지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야, 제 여권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보시더니 이제 저한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영어로 Street View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입국 금지가 됐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가라고. 예, 돌아가라고. 뭐 몇 조 항에 의거해서 이제 입국 금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예, 영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져가니까, 미국 여권을 가져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진짜 당황스러웠죠. 좀 딴 나라 온 것 같고. 근데 그 얘기 끝나고 그분들이 다 뒤에서 사인 받아가셨어요. 이렇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예, 다 진짜 한 100장 이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사인 다 하고.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되게 낯설었죠. 그리고 막 찍으시더니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냥 다음 거 취재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죠. 예. 그게 제 상처죠.
그 사인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냥 사인 열심히 해줬어요. 그냥 사인 열심히 해드리고, 솔직히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군대 지금 입국 금지가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제 와이프한테,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미국 간다고 막 좋아했어요. 왜냐면 쉰다고. 일을 안 한다고. 그만큼 사태를 잘 모르고 정신이 없었죠. 예. 그냥 갔다가 며칠 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쉴 수 있다. 일단은 쉴 수 있으니까 가서 좀 쉬자.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 미국에 가서 언제 이게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심각하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나요? 한참 동안 몰랐어요. 진짜 한참 동안 몰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많이 불발이 됐어요. 맨 처음에. 무슨 뭐 엠네트나 이런 거 통해서 뭐 리얼리티 쇼나 이런 것도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찍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 찍었는데 방송이 불방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 거 되면서도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그래도 내가 유승준인데. 예. 근데 그때는 그걸 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보같이. 예.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게 불발이 되고, 막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뭐 인터넷에 자주 오르는 걸뭐 거짓말쟁이다, 스티븐 유다, 그다음에 매국노다, 배신자다, 이런 비난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런 것을 접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안 봤어요. 예. 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지 살 것 같더라고요. 한국 쪽을 거의 안 봤죠. 누군가가 이제 코미디 프로에 나와가지고 저를 소재로 막 이제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다 같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맥락이 어떤 거였냐면 미국으로 뭐 도망간 계집애 막 이렇게 그런 소재를 이제 그걸 보니까 그걸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때 TV를 다 껐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봤죠. 이제 한국 기사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안 봤어요. 안 보고 안 그렇게 해야지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한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고 이럴 때는 더 나 괜찮아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물어보실 때 막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더 막 괜찮은 척 태어난 척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군대 문제가 걸렸고 시민권을 취득한 부분인데 군대에 가려고 이렇게 초반에
가야 되겠다 이런 노력은 해보셨나요?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군대 문제, 그러니까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박탈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에 가려고 예. 본인이 군대에만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예. 생각해서 뭐 시도를 해봤나요? 아니면 그냥 내 손을 떠난 거다라고 생각을? 아니요. 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제가 피해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참. 지금 와서 그 생각에 대한 되돌려보면 어떤 생각이? 근데 그 주위에 빨리 그렇게 마음을 바꾸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이 딱 한 분하고 제 아내가 저보고 제 아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고 싶으면 군대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분노하시려고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시 번복하기도 그랬고 그냥 그 문제에서 그냥 도망가고만 싶었죠.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바꾼 거는 최근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 꼭 아이 때문에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정체성이 제가 한국의 혈통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내 아이들을 봐서도 그렇고 가족을 봐서도 그렇고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이제 작년에 그렇게 내게 된 거죠. 아까 했던 질문인데 지금 이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못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서 군복무를 이행을 해라. 그러면 한국 국적을 주겠다.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제의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분이 이거를 지금 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아내 되신 예? 지금 녹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방송을 예. 지금 이거 라이브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죠? 현재 시간 지금 홍콩 시간으로는 10시 34분. 한국 시간 한 25분 정도 남은 건가요? 예. 화면 바뀌지만 이 상황을 지금 아내분이 같이 보고 계십니다. 질문을 더 좀 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예. 병무청 법무부 관련되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선처를 해주셔서 제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진짜 다시 제 아이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내려주셨으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 내렸던 결정을 일어난 모든 잘못과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사죄를 드리고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카메라를 예, 카메라 보시고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잠깐만요. 주저하지 마. 그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국민 여러분,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이렇게 사죄 말씀 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일찍 나왔어야 됐고 또 일찍 사죄를 구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 쉽게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요. 또 그 이전에 제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 때문에 무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허탈감과 또 실망하셨던 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답답하네요. 이제 다 끝났어요. 기분이. 아직 답답하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저는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기만하거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들께 거짓말한 것 아니고요. 정말 가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한 것 자체가 변명이 되지 않는 걸 알고요. 하지만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모든 일련의 제 행동들과 또 빨리 뉘우치지 못한 점,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얼마나 잠을 잤나요? 어제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 자면서 이제 혼자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문회식으로 이렇게 항상 재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죠. 오늘 아침에 저를 뵀을 때 그 법무부 관련된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한국 국민 회복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 거의 뭐 우열 수준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얘기, 그게 뭐 일부에서는 오보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랑 아내랑 막 그냥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그랬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선처를 주시다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냥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가 가장 기쁘고 또 후련한 그런 어떤 감사했습니다. 뭐 제일 그냥 감사했죠. 이제 진짜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방송은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으로 방송을 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되시죠. 잘 마치시고 가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형 급하고 장난이야 승준아.